레이즈루는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덜렁님들. 오늘은 사렐의 4부작 중에서 드디어 3부작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뜻은 측면 방향 쪽으로 들어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깨 운동이니까 어깨의 측면 방향 쪽으로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사렐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한 영상은 이미 다뤘고 해서는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도 이미 다뤘으니까 빠르게 스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렐에는 측면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어깨의 측면 쪽에 헤드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깨 운동에서 프레스류와 레이즈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프레스류는 우리 몸의 전후 무게중심선, 미드풋이라고 하죠. 이 무게중심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 저항의 원리에 따라서 수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류는 동작의 특성상 더 많은 고중량을 다룰 수가 있고 상부 승모근을 포함한 등의 협응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레이즈류는 프레스류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프레스류가 수직 저항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면 레이즈류는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과 이 힘에 의해 회전 작용이 발생하는 지점과의 거리.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는 일단 집어치우고 우리들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후라이팬이 있는데 하나는 후라이팬의 손잡이 길이가 길고 하나는 짧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느 게 들고 있기 편할까요? 당연히 손잡이가 짧은 후라이팬이겠죠. 여기서 후라이팬의 무게와 우리 손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손잡이의 길이를 모멘트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중량, 같은 무게라도 이 모멘트 암의 거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모멘트 암이 커지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레이즈류는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덤벨이 우리의 무게 중심선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운동이 됩니까? 아무 운동이 안 됩니다. 어깨 측면에 전달되는 부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우리 어깨 측면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어깨 측면에 더 많은 부하가 실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깨 측면에 더 강한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kg로 이렇게 짧은 거리로 동작을 하면서 레이즈류의 운동을 하는 것과 4kg의 덤벨로 이렇게 멀리 던져주면서 레이즈류의 운동을 하는 것은 중량은 2배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어깨 측면에 가해지는 부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레이즈류는 고중량으로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레이즈류는 이 회전 운동에 따라서 모멘텀이 변하기 때문에 이 특성만 잘 이용하면 그렇게 고중량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이 레이즈류의 운동들은 우리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멀리 보낼수록 부하가 커지고 운동이 많이 된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단부에서 이렇게까지 쭉 뻗어줄 수 있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렐의 중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렐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적당한 발 넓이 간격으로 섭니다. 그냥 딱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골반 너비 정도의 스탠스로 벌려주시고 똑바로 몸을 세웁니다. 선 상태에서 양팔을 나란히 붙여주시고 팔꿈치를 약간 굽혀주시는데, 이때 엄지손가락에 바지의 재봉선 라인에 위치하게끔 팔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팔꿈치를 약간 굽혀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되었던 중량을 들고 고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꿈치를 다 편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두근이 중량으로 인해 스트레칭 되면서 이두근과 팔꿈치에 불편함과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굽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덤벨을 꽉 쥐고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팔로 드는 것이 아니라 팔은 그냥 덤벨과 내 측면 어깨를 이어주는 동아줄 같은 녀석이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쭉 들어 올리면서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팔은 조금 외회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보십니다. 살짝 굽히고 팔을 살짝 외전. 사렐을 하는 방법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측면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렐에 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렐에 했을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완전 우리 몸의 측면 쪽으로
이렇게 완전 측면 쪽으로 레이즈를 하게 되면 어깨 측면 자체에는 더 강한 자극이 갈 수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 측면 방향으로 동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극상근을 포함한 여러 어깨 구조물들에게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완전 측면에서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완전 측면에서 20도에서 30도 정도 양쪽으로 팔을 들어 올려 주시면 우리의 이 견갑골과 상완 골두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완전히 팔을 측면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어깨 구조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손바닥이 약간 하늘을 보게끔 살짝 외회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20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어깨에 부담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정상적인 일반인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게요. 팔을 내회전을 완전히 최대로 준 상태에서 내회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최대치로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방금 저의 가동 범위처럼 거기서 더 안 들리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회전을 할수록 이 어깨 공간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 안 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팔을 최대로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위로 나란히 뻗는 동작까지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레레를 할 때 내회전보다는 외회전을 해야 하는가 직관적으로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회전을 하면 어깨 공간이 좁아지고 외회전을 하면 어깨 공간이 넓어지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동작을 해보면서 부담이 안 가는 정말 가벼운 무게로 또는 그냥 맨손으로 적당한 수준의 외회전을 한번 줘보시고 동작을 해요. 그리고 팔을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앞으로 쭉 보냈다가 살짝 옆으로도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직관상, 느낌상 가장 불편감이 없고 통증이 단 1도 유발되지 않는 자세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찾아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사레레의 포지션, 손의 위치, 가동 범위와 완전 측면에서 몇 도 정도 내가 뻗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나의 내회전, 외회전 정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는 크게 어깨가 지금 불편하거나 견갑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레레라는 동작 자체는 어차피 저중량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서 한번 정지를 해서 어깨 측면에 자극을 느끼고 또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내리면서 동작 전체가 좀 천천히 슬로울리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레레가 무슨 파워리프팅 종목도 아니고 무작정 무겁게 막 반동을 치면서 들어 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무조건 본인의 가동 범위를 한 번쯤은 넘어서게 되어 있고 그게 쌓여서 쌓이고 쌓이다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유의하시고요.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 사레레라는 동작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찾아보시고 직접 계속 트라이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해 나가시다가 운동 짬밥이 쌓여가면 그때 조금씩 사레레의 변형 동작들을 익혀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덜바.